2026년 1월 28일 정말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. 하루에 세 가지 충격이 한꺼번에 터졌는데요. 오늘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혼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큰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요. 한쪽에서는 빅테크 주식이 막 날아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시장 전체가 곤두박질 쳤단 말이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? 이게 바로 그날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자,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 바로 정부입니다. 보이지 않는 손, 바로 이 정부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흔들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딱 둘로 쪼개진 거예요. 한쪽에서는 와, AI다, 실적 대박이다 하면서 빅테크 주식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죠.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갑자기 워싱턴에서 날아온 정책 발표 때문에 그야말로 충격에 빠진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날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이죠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.91% 올랐어요. 그런데 다우존스는 0.83%가 빠졌습니다.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. 유나이티드 헬스, 대표적인 헬스케어 주식인데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19.61%나 폭락했습니다. 거의 20%가 날아간 거죠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? 바로 정책 때문입니다. 정부가 메디케어 지급액을 사실상 동결하겠다고 하니까 유나이티드 헬스나 휴마나 같은 보험주들이 그냥 수직 낙하한 거예요. 마이너스 19%, 마이너스 21%. 엄청나죠? 반면에 수입차에 25%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경쟁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에 GM 주가는 오히려 8.75%나 급등했습니다. 보세요. 경제 전체 상황과는 상관없이 정책 하나에 울고 웃는 거대한 승자와 패자가 갈린 겁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는 정책이었습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찾아볼까요? 이번엔 주식시장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날 달러 가치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. 무려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해버렸어요. 아니, 갑자기 달러가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?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야말로 악재가 콤보로 터진 거죠. 첫 번째는 경제 충격이에요.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2년 만에 최악으로 나왔어요. 심지어 팬데믹 때보다도 낮았다는 거죠.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신호죠.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뭐냐? 바로 정치적 신호였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달러가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. 이건 뭐 시장에 대고 자, 이제 달러 팔아도 돼 하고 신호를 준 거나 마찬가지였죠. 바로 이 말입니다. 달러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. 이 한마디에 시장은 정부가 수출 늘리려고 본격적으로 약달러 정책을 쓰는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죠. 자, 지금까지 두 가지 단서를 찾았습니다. 첫째, 예측 불가능한 정책 쇼크. 둘째, 달러 급락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.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시장에 훨씬 더 무서운 공포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그 공포의 이름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.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. 경기는 침체해서 성장도 멈추고 실업률은 높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최악의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. 그날의 상황이 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불러왔는지 딱 맞아떨어집니다. 한번 보세요. 첫 번째, 아까 소비자 신뢰 지수가 붕괴됐다고 했죠. 이건 앞으로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질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. 그런데 두 번째,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수입하는 물건들 가격이 비싸지겠죠. 거기다 유가까지 2.9%나 급등했어요. 이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림이 그려지시죠? 경기 침체 신호와 물가 상승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. 시장이 이 최악의 조악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. 자,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. 왜 빅테크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는지. 그 기이했던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 이 복잡하고 새로운 위험들,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반영된 결과였던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이제 정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.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
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예전처럼 기업 실적만 보고 투자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 이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실적 발표보다 시장을 더 흔들 수 있어요.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는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고, 끝난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이 약달러와 고유가라는 새로운 불씨를 만난 상황입니다. 투자의 판이 바뀌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? 이 불안한 흐름 속에서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앞으로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. 첫째, 빅테크 실적 발표.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AI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기대를 진짜 실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? 둘째, 포모시 회의입니다. 연준이 과연 이 딜레마, 그러니까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죠. 마지막으로 고용 보고서입니다. 소비자 심리가 무너진 게 과연 실제 고용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을지 그 수치가 모든 걸 말해주겠죠. 이 세 가지가 오늘의 공포가 정말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냥 기후로 끝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정책이 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? 지금이야말로 그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